자, 이번에는요, 비 올 때 생각나시는 그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 자, 경제전입니다. 자, 전의 전쟁, 경제전 시간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달 1일부터요, 6월 1일부터 부동산 세법이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양도소득세, 또 종부세, 이것도 많이 인상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6월 1일부터 적용이 예. 되니까 이제 예.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좀 우선 좀 살펴보자면요. 예.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이제 10%가량 더 이제 인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3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차입금이 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굉장히 이제 금액이 좀 제일 높은 세율을 예. 적용받는 경우인데, 예. 이 경우에는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 10%까지 좀 합해지면 예. 이제 실효 세율은 82.5%에 예. 달하는 상황인데요. 쉽게 예. 말해서 네. 3주택자가 이제 자신의 집 가운데서 이제 10억 원이 넘게 오른 주택을 네.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 네. 이제 8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세금으로 내고 예. 나머지 뭐 한 1억 좀 넘는 금액을 네. 이제 돌려받는 본인이 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1억 한 7, 8천 정도만 수중에 남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 이제 일단 2주택자의 그 중과세율은 기존의 10%에서 예. 이제 20%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3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20%에서 30%로 중과세율이 오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 거기에는 이제 근거는 이제 소득세율 과표, 이제 과세표율이 이제 좀 새로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소득세에 세금이 이제 중과가 되는 상황이 됐고요. 양도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세로 지금 분류가 되다 보니까 예. 그 기본 세율, 이제 종전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면은 이제 42%의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예. 이제 이게 45%로 오른 상황이 됐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세율 과표까지 더하면은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가 더 더해진 상황이 그래요. 돼서 예. 75%가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세금을 낼 때 부과하는 세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지방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금 75%에 10%, 7.5%가 더 더해지게 돼서 예. 결국에는 82.5% 실효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 세율에 이런 인상되는 양도소득 중과세 그리고 또 지방세 이 예. 모든 게 다 더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억 원이 넘게 오른 집을 팔면은 예. 8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까요? 그렇죠. 이제 집을 좀 안 팔고 예. 내가 보유하면 되지 않냐. 예. 뭐 이런 그냥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갖고 있으면 또 보유세가 또 그래요. 이게 또 엄청 또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10억이 뛰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엔 증여로 이제 이걸 돌리는 그런 경우가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이 증여세도 따지고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아니, 710 예. 대책이 나오면서 예.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12%를 이제 부과하게 돼서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이 보유세를 내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증여하는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증여하는 쪽으로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뭐 또 증여 갖가지도 테크 방법도 있고요. 방법들이 또 막 따돌던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편법으로.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또 아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양쪽 이 뭐 어떤 양도세 증과세율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그 매매한 지역이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집을 뭐 파느냐 아니냐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되는 되느냐 아니냐에 예. 따라서 예.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내가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매매할 때 기본 세율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기본 세율 적용되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이 양도세 중과세율이 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 본인이 또 2주택자인가 아니면은 3주택자 이상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부의 경우에는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이 이제 3억 원 미만의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양도세를 중과하는 기준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포함해서 집을 석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 하더라도 2주택자의 기준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가 2주택자인가 3주택자인가 요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본 공부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주택 많으신 분들은. 네. 분양권을 매매할 때, 분양권 매매할 때도 바뀐 세율 적용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권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볼 부분이 되는데요. 예.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에는 거의 뭐 일괄적으로 차익의 그 절반이죠. 50%를 이제 세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이제 세금이 매겨지게 되고요. 일괄에서 차등으로요? 차등으로 예.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분양권 획득 시기가 1년 미만, 그러니까 이제 보유 기간이 좀 짧은 경우에는 70%의 세금이 매겨지고 예. 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 그래도 기존의 이제 50%의 세율보다는 더 높아지는 상황이 어쨌든 다 된 높아지나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팔게 되면 예. 맞습니다. 이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양도세 중과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제 분양권만 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주택 매매 그리고 입주권 여기도 좀 적용이 되는데요. 현행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투기 목적의 어떤 그 성향이 조금 좀 예.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예. 40%의 좀 세금, 좀 높은 세금이 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세금이 이제 다음 달부터 70%의 세율이 예. 대폭 늘어나게 되고요. 예. 매겨지게 되고요. 1년은 넘겼지만 2년까지는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는 그런 좀 주택의 어떤 중과 없이 예. 기본 세율만 그동안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60%의 예. 중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금과는 차이 없이 기본 세율만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무조건 2년 이상으로 이걸 그렇죠. 지켜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세율 인상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문제되는 부분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뭐 이럴 경우 좀 예를 좀 들자면은 예. 이게 갭 투자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방에다가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 예. 이런 분들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뭐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됐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세금을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세입자를 끼고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임대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들어가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이제 1주택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세율만 내고 내가 2년 이상 보유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만 갖고 있다가 이제 매각을 하고 예.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예. 그렇게 해도 이제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됐으니까 이제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의 단일 세율로 이제 과세가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 여기서 조금 정립이 되는 부분이 1년에서 이제 2년 단위로 이제 이런 좀 거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이 매물의 그러니까 회전 주기가 한 2년 단위가 된다라는 예.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집을 좀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매물 잠김 현상이 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 그러게요. 정부의 대책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주택 매매 그 사이클이 2년으로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부세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또 바뀌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예. 이 조세 부담을 좀 달리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한 부분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이 토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하는 그런 세금을 말합니다. 금액을 말합니다. 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뀐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올해 말에 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변경된 세율이 적용된 시점이 예. 바로 6월 1일부터 이후부터 기준일인 다음 달 1일부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예. 종부세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 두 가지 체계만 있었는데 이것도 좀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개인과 법인까지도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누진세율이 좀 적용이 되는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요 허들을 좀 살펴보면 6억 원 이하 또는 이제 12억 원 이하 요 기준에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많아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좀 바뀌는 부분 살펴보면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네,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뭐 현행 0.9%의 종부세가 적용되던 것이 예. 이제 1.6%로 오르게 되고요. 네. 12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3%에서 2.2%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2배 가까이 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제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